안녕하십니까. 2022년 1월 27일 최병호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요새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이라는 이름 석자만 들어가면 자, 본인이든 처가든 장모든 모두 다 과거에 무혐의 처분을 했든 뭘 하든 재수사를 하고 재판을 받게 하고 그러면서 어찌 중간에서 뭘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게 또 1심에서 유죄를 받기도 하고 법정 구속이 되기도 하고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2심에 가서 얼마 전에 장모가 무죄를 받았죠. 그랬더니 또 이번에는 한겨레 신문 등 일부에서 자, 그 무죄를 내린 판사의 사법연수원 동기가 윤석열이다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무죄를 내린 판사는 합의부입니다. 합의부라는 건 3명의 판사가 합의를 해서 그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의 사법연수원 동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몇백 명인데 그 중에 하나인데 그 사람이 판결을 내렸다고 그래서 이게 윤석열을 봐준 것이다? 글쎄요. 처음부터 윤석열 장모의 이 기소는 잘못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법조계 인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1심이 잘못됐다는 거죠. 어쨌든 그런 논란이 있는데 자,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고발사주 의혹 제기했다가 그다음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전부 다 공격했지만 다 실패했습니다. 지금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공격하는 것 중에 하나 남은 거 있죠. 그거는 1심에서 직무정지 부분에 관해서 받아들인 1심 판사 그거 항소해가지고 2심에 가 있습니다. 2심이 대선 전에 나올지 어떨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그것도 2심에서 그거는 정상적인 판결이라면 이 판결을 내릴 소의 이익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퇴직했는데요. 퇴직했는데 검찰총장 직무정지를 했다는 거 그거를 다시 지금 뒤집은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시 근무할 것도 아닌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1심 판사는 판사 문건을 비롯해서 이런 것들이 자 정직 2개월 이거로 약하다. 이거야말로 정치적인 주장이죠. 저는 그렇게 보는데 어쨌든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윤석열이라는 이름 석자만 들어가면 그 온갖 종류의 보지도 못한 어이없는 탄압들이 진행되고 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또 나왔다. 서울신문 보도를 보니까요. 코레일의 여객사업본부 소속 고객 마케팅 단장이라는 사람이 갑작스럽게 인사발령이 났습니다. 좌천성으로 원포인트로 이 사람 한 사람만. 그래서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은 코레일에서 코레일 아시죠? 철도공사죠. 35년 넘게 일하고 주로 고객 마케팅 분야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기인사철도 아닌데 갑작스럽게 이 사람 한 사람만 딱 좌천이 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배경을 봤더니 징계를 받은 것도 아닙니다. 이 사람은. 배경을 봤더니 윤석열 차 때문 아니냐. 윤석열 차. 윤석열 기차. 무슨 얘기냐면 이게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아이디어라는데 이준석 대표가 왜 비단주머니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비단주머니 3개를 주겠다라고 했는데 아마 그 중에 하나인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설 연휴, 이제 오늘이 27일이면 내일 모레부터 설 연휴에 들어가죠? 설 연휴가 끝나면 이준석 대표하고 윤석열 후보가 같이 열차, 무궁화호 열차를 타고서 전국에 제대로 가보지 못한 곳을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한다는 아이디어. 이거는 아마도 이재명 후보가 메타버스, 매주 타는 버스 이걸 이용해서 전국을 순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메타버스라고 이름을 붙여서 이거에 대항하기 위한 이준석 대표의 아이디어로 보입니다. 기차로. 그래서 기차 4량, 무궁화호 열차 4량을 빌려서 거기에 이제 선거운동원들하고 같이 참모진들하고 다니면서 이제 경부선도 갔다가 호남선도 갔다가 전라선도 갔다가 장항선도 갔다가 이렇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기차 타고 돌아다니는 거죠. 기차 4량을 빌려서. 이거를 계약한 겁니다. 이 고객 마케팅 단장이. 어찌 보면 이 무궁화호 열차 4량을 단체로 어떤 기간 동안 계약을 했다 그러니까 코레일로서는 그 계약 잘했다. 마케팅 잘한 거죠. 아니 그걸 산 사람이 윤석열이든 이재명이든 누구든 이 사람은 고객 마케팅 단장으로서는
마케팅을 잘했다. 칭찬을 받아야 될 일인데. 그런데 이런 정책 공약 홍보를 하겠다는 것을 국민의힘이 발표한 게 19일입니다. 1월 19일. 그런데 갑자기 1월 21일 이틀 뒤에 요거는 이제 설 연휴 직후에 2월 달에 운영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틀 뒤에 이 사람이 좌천성 인사를 당한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코레일 내부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 결국 왜 윤석열 차하고 계약을 했느냐, 국민의힘하고 계약을 했느냐, 이것 때문에 좌천성 인사를 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코레일 내부에서 서울신문에 따르면 이런 겁니다. 이 보도가 19일 날 나오자마자 민주당 등에서 코레일에다가 야, 이 전세 계약이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어떻게 승인이 났어? 그 경위를 가져와봐. 이렇게 자료 요구를 계속 많이 요구하니까 코레일이 굉장히 당황하면서 민주당 측에 사실은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해명을 했다는 거죠. 그러고서 누가 계약했어? 이렇게 됐다는 게 서울신문 보도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세 계약의 총 책임자, 그게 바로 이번에 좌천성 인사를 당한 이 사람이라는 건데, 이 사람을 좌천시켜서 코레일이 저희가 이렇게 문책을 했습니다. 그거를 여권에 보여주는 것이다. 왜냐하면 코레일 사장이 낙하산이니까 여권에 그랬다는 건데, 물론 코레일 측에서는 윤석열 차 계약하고 이번 인사가 무관하다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최근 잇따라 발생한 사고 책임을 물어서 문책성 인사를 했다. 그랬더니 최근 잇따른 사고가 과연 뭔가 살펴봤더니 지난 5일에 부산행 KTX 산천 탈선 사고 대응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 그 문제가 있었다는 게 뭐냐면 탈선 사고 당시에 안내 방송이 제대로 안 됐다는 거죠. 자, 그러면 거기에다가 작년 12월 달에 울주군 남창역 무궁화호 정차 여부를 두고 지역민하고 협의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었다 그러는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니, 작년 12월 달에 매끄럽지 못한 거를 그걸 왜 지금 와서 그것도 이 한 사람한테 책임을 묻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고, 5일날 발생한 KTX 산천 탈선 사고는요, 국토교통부가 주관이 돼서 지금 사고 원인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고 원인 조사의 결과가 아직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때 안내방송이 잘못됐으면 우선 안내방송을 해야 될 책임, 아니 그게 서울에 있는 고객 마케팅 단장한테 책임이 있나요? 그리고 설령 문책을 한다고 그래도 고객 마케팅 단장 한 사람만 문책해서는 곤란하죠. 그러면 안내방송을 직접 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직속상관 있었을 것이고, 총 책임은 이 사람이 졌다 할지라도. 그러면 같이 책임을 졌다면 모르겠는데, 이 사람 한 사람만 좌천성 인사를 당했다. 더군다나 국민의힘 이 윤석열 차 발표 이틀 뒤에 코레일 해명이 믿어지십니까? 자, 이런 걸 보면 결국은, 그리고 이 사람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징계를 받았다는 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외부에서 봐도 그렇고 코레일 내부에서 봐도 그렇고, 이 사람은 윤석열 차를 국민의힘과 계약했다는 이유로 좌천을 당했다. 그게 합당한 거냐 과연? 아니, 세상에 윤석열이라는 이름 석자만 들어가면 누구도 손댔다 하면 바로 그냥 뜨거워라 싶을 정도로 징벌을 당하는 사회가 됐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어이없는 일이 지금 선거를 40일 앞두고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문재인 정부에서. 물론 이거는 엄청난 비리는 아니지만, 아니 세상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야당의 후보고 41일 뒤에 대통령이 될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이런 식으로, 결국 정권적 차원의 탄압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져 가면서 41일 뒤에 대선을 과연 치를 수 있을까? 왜 이런 것들이 문제냐면, 결국 코레일에서, 코레일 사람들도 이런 징계 조치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좌천 조치에 대해서 코레일 사람들이 우선 어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서울신문에 제보를 한 것 아닌가요? 이런 어이없는 일이 우리 코레일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윤석열 차
계약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아니 그럼 이재명 차 계약하면 괜찮고 윤석열 차 계약하면 좌천을 당해야 됩니까? 이런 볼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런 조치다. 왜 윤석열 이름 석자만 들어가면 문재인 정부에서 정말 여론을 생각하지 않은 채 탄압에 들어가느냐. 어이없는 일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고, 자, 이 관련해서 그런가 하면 이재명 후보가 직접 연관돼서 배임죄를 저질렀다고 생각되는 대장동 수사는 부실 수사, 늑장 수사, 지금까지도 이재명 후보는 조사조차 안 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특검 이재명 후보는 하자고 선전을 하고 있지만 민주당에서 막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재명 후보가 연루되어 있는 성남FC 당시 단장이 이재명 성남시장이었습니다. 거기에 두산 이런 데서 상당한 정도의 두산에서 42억 원의 후원금을 냈고요. 그러면서 두산에서 여러 가지 성남시로부터 특혜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고 진행하던 성남지청 차장검사가 성남지청장이 그걸 계속 방해하니까 사표를 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또 감사를 진행하겠다 그러면서 김호수 검찰총장이 그 감사를 수원지검에 맡겼습니다. 수원지검 이재명 후보의 중앙대학교 후배인 신성식 검사장이 수원지검의 검사장입니다. 신성식 또 어떤 일을 맡고 있습니까?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서 KBS가 오보를 낸 적이 있죠. 그 오보를 제공한 사람이라는 지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거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성식이라는 사람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차장검사를 하던 사람입니다. 자, 이런 사람한테 맡겨놓고 이 감사가 제대로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걸 보면 자, 이 사람들은 정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 그거 저는 벌써 신성식 수원지검장한테 맡겼다고 하길래 덮으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 감찰을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바로 그 성남지청 차장검사의 사표 사건을 덮으려고 하는 거죠. 감찰이 아닙니다. 이런 일을 벌여놓고 그거를 그러면 기자들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나요? 정말 수준이 낮다. 아니 이런 일을 하더라도 정말 매끄럽게 처리를 하면 그래도 정말 얄밉게 처리했다. 이런 평가라도 받을 텐데 글쎄요. 이걸 얘기하는 거 보면 거의 노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마치 윤석열 후보를 도와주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조롱을 받기에 십상일 정도로 지금 일 처리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정말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드러나게 일부러 코레일이 여권이 하도 압박을 가하니까 우리 여권에다가 이렇게 보이긴 해야 되는데 이거 정의롭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의롭지 않은 것을 좀 우리 국민들이 알아봐 주세요 라고 광고를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지금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윤석열이라는 이름만 들어가면 곳곳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 부분에 관해서 글쎄요. 국민의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저희처럼 기자들의 관점으로 보면 아니 세상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왜 이렇게 문재인 정부에서는 수시로 벌어지는가. 조국 전 장관 사태를 비롯해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사태까지 그리고 현재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 이어지는 그 법무부의 일련의 행태뿐만 아니고 이제는 국토교통부의 그 코레일과 같은 이런 황당한 어이없는 일 여기까지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해가면서도 아무런 책임의식 내지는 문제의식이 없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서 제가 오늘 이 기사를 봐가면서 기사가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틀림없이 코레일에서 제보했겠죠. 코레일에서 어떤 정의로운 직원 하나가 이건 정말 말도 안 된다라고 울분을 토했기 때문에 기자한테 제보를 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럴 경우에 자 지금 임기 말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문재인 정부 임기 2, 3, 4 사실상 10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도 100일 정도면요
군대 가서 병장은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하라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될 시기를 이미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일을 벌이고 있다? 참 겁도 없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일들 하나가 공개됨으로써 표 떨어지는 소리가 들릴 텐데 이 사람들은 그런데 아랑곳하지 않나? 뭐 이런 느낌이 듭니다. 뭐 윤석열 후보한테는 좋은 일이겠죠. 그런 생각에서 오늘 서울신문에 보도된 황당한 기사, 그러나 사실로 보이는 기사, 이게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정말 문재인 정부 사람들은 지금 정권교체 여론이 바로 이런 일 때문에 정권교체 여론이 거의 모든 조사에서 50%를 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안 차리고 참 겁없는 짓을 여전히 행하고 있다. 여기뿐만 아니고 검찰도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정권교체의 여론은 더욱더 높아지겠구나, 이런 예상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